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3일간 진행을 맡게 된 조선대학교 개건교수 정기남입니다. 올 추석에는 100년 만에 가장 둥근 보름달이 떴다고 하는데 정치권을 향한 명절 민심은 그 어느 해보다 넉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생과 협치의 실종 속에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여야 사정정국 분위기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연휴 이후 전국이 더 요동칠 수 있다는 건데요. 우여곡절 끝에 여당은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켰지만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야당도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규탄하며 발의했습니다만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여론전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야 혼돈 속에 실종된 정치력,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오늘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추석 이후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린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그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만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또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이후에 출발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백운기 시사 1번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애청자 여러분들의 그 참여가 항상 인상적인데요. 댓글 먼저 몇 개 소개하면서 오늘 진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을 맡아 보니까 정기남 교수가 오늘 진행하나 봅니다. 수요일까지 정말 기분 좋은 남자 정기남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패널이 아닌 진행자로서의 모습은 어떠하실지 많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3일 동안 잘 부탁드려요. 뭐 저도 역시 많이 노력하고 또 백운기 앵커 빈자리를 채우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댓글을 부분적으로만 소개하세요? 여기 보면은 로버트리님이 백운기 앵커 닮았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닮으신 것 같아. 네. 그 자리에 앉으면 비슷해지나요? 그렇게 되나요? 역시 여러분들의 참여가 시사 1번지를 늘 활기차게 하고 또 힘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댓글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유튜브 실시간 댓글 정말 환영합니다. 실시간 댓글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샵 2315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준비한 소정의 선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시사 1번지 유튜브 더보기란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또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렌무어 클렌징 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1번지 주변에 함께 홍보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뭐 우리가 추석하면 민심이 요동치는 그 한복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먼저 좀 시작하기 전에 정말 추석 민심 네 분의 정치 패널들께서는 어떻게들 보셨는지 또 여러분들 또 만나시기도 하고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성범 의원 이번 추석 민심 보시기에 좀 어떠시던가요? 다들 불편해하는 느낌.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를 뭐 어느 집안에서나 다 피합니다만 다들 다 이렇게 일부러 회피한다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치적 긴장도가 정당과 정당 사이 또 주요 정치인과 정치 사이에 높아지고 이것이 다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6월 달에 지방 선거 이 1년 흐름 속에서 굉장히 좀 지쳤다 그럴까? 또 말의 그 강도나 이런 게 너무 강해지고 하다 보니까 진영으로 나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곤해 하신다는 느낌, 정치적으로 피곤해 한다. 되도록이면 피하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불만과 불신은 밑에 쫙 깔려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희들도 뭐 만나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안 하는데
그런 느낌을 제 동생, 뭐 제 재수 씨, 조카들, 제 딸들 내 주변에 많이 느꼈어요. 네. 그 정치권에서는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당연히 국민들이 피곤함을 느낄 만하겠죠.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는 뭐 고향에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든가요? 글쎄요, 뭐 제 고향은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또 우리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또 강원도가 또 아, 그렇군요. 뭐 제가 뭐 실명 거론하지 네, 네. 않겠습니다만은 뭐 지역구가 그쪽을 두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거긴 좀 여당 정서가 강합니다. 여당 정서가 강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신 의원님 피로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는 이번에 그 강원도는 사실 큰 태풍의 피해는 또 없어서 그냥 무탈하게 조금 지나갔습니다. 경북에 비해서는 참 아픈 상처에 비해서는 좀 무탈하게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기 넘치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관광지다 보니까 오히려 추석 민심보다는 추석 이후에 거기 이제 동해안 관광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서 몰리는 걸 보면서 저는 뭐 큰 그 고향의 민심이 뭐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코로나 3년 차에 조금 그나마 밝은 얼굴을 좀 그 관광지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국민들이 그나마 코로나에 지친 심신을 좀 달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치적으로는 크게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거기 이제 고향에 강릉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조금 무력감 같은 그런 표정들이 좀 무력감.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가 우리 국민에게 아직도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추석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 수렴하고 그걸 다시 이제 또 국민들에게 그 어떻게 이제 그것을 돌려드리느냐 그 차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 전국이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두수 소장께서 남해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수도권에만 계셨습니까? 예, 이번에 가지는 못했는데 네. 예, 뭐 친척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좀 해보면 네. 이게 이제 정치적 쟁점이 막 치열하게 붙는 뭔가 정치 현상이 있는 데면 좀 더 이야기가 격해지거나 좀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뭐 당장의 정치 어떤 그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라서 좀 편하게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특히 뭐 좀 이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좀 할 말이 없는 정도로 좀 뭐 조금 피하는 느낌이고 야당 지지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나라 걱정을 좀 자신 있게 하는 네. 야 이래가 되겠냐 예. 나도 뭐 안 찍었지만 그래도 지지율은 좀 올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 걱정하는 이런 행태를 띠는 행식이고 그 특히 이제 이번에 뭐 그 이재명 당대표를 이제 선거 직전 그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뭐 추석 밥상에 여당이 기획해서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뭐 성공한 느낌은 별로 없고요. 예. 다들 뭐 이 경제나 민생 이런 그리고 이제 태풍 피해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뭐 어려운 경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전 그 제1야당 대표 기소라고 하는 정치적 어떤 사건일 텐데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심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앞서 이제 정치적 피로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짜증 나는 거죠. 그리고 짜증. 꼴 보기 싫다. 예. 뭐 이런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 얘기를 좀 덜 하게 되고 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지금 4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차로 내년 되면은 물론 이제 거리두기 없는 첫 추석을 맞아서 친지들이나 또 친척들이 많이 만나는 오랜만에 이제 명절이 됐는데 근데 경제 상황이 뭐 심상치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이른바 미국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 사실 별로 뉴스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이제 소득은 제자리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뭐랄까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뭐 정치가 이렇다 할 해답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적나라한 민낯을 그것도 그 정치 내부의 적나라한 민낯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권 교체가 되면 초기에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새 정부도 그런 기대감을 의식해서 또 국민들의 이 관심이나 어쨌든 만족도, 지지 이런 거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여권 내부에 그런 분열상이나 내용상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리고 야당에 대한 어떤 뭐 수사, 기소 이런 면모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하고 뭔가 좀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그런 이 느낌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피로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문제지만 어쨌든 좀 국민들이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못 느낀다. 이 뭐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좀 추석하면 언제부턴가 정치 얘기는 이제 금물이 돼 버렸어요. 늘 이게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뭐 그것은 여느 추석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네 분의 최고의 정치 패널들께서 말씀해주신 추석 민심 청취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일부 주제가 추석 민심인데요. 추석 민심 어디로 그 향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소개를 하면 이제 또 추석 연휴 즈음에서 몇몇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어요. 보니까 이제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이 30.4%, 부정이 63.6%. 이 수치는 이제 긍정 수치가 동일한 조사에서 지난달에 조사했을 때는 28.6%였거든요. 약간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BS가 또 넥스트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긍정평가가 31.4%, 부정평가가 58.8%로 그 추세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번 조사에 비하면 긍정평가는 소폭 또 상승한 그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 두 개를 소개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어느 정도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춘 것 아니냐. 20% 후반대까지 추락했던 지지율이 30% 초반 정도에서 지금 뭐 일종의 강보합이랄까 뭐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아마 여론조사는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이걸 뭐 이 민심이 좀 뭔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쳐다보기 시작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큰 의미 부여를 두기는 어려울 건가요? 우리 신성범 전 의원 한번 말씀 시작해 주시죠. 예,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아시는 MBC와 KBS 코리아 리서치 조사 이것이 그러니까 조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8월 12일 날 했던 조사에서는 28이었는데 긍정 28.6이었는데 9월 7, 8일 조사가 30.4다. 조금 오른 거예요. 한 1.8% 포인트 올랐다. 또 이제 SBS가 넥스트 리서치의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거 8일부터 9일까지 한 조사를 보면 그것도 지난 조사 때와 달리 그러니까 8월달에 했던 조사와 달리 또 약 1.8% 포인트 올랐어요. 다시 말하면 두 여론조사 모두 다 MBC와 SBS 여론조사보다 소폭 상승했다. 긍정평가 1%, 2% 포인트 안에서 결국은 뭐냐면 서도봇 내려가는 것을 일단 멈췄다. 그 대목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부정평가도 좀 줄었겠죠. 부정평가는 줄고 두 여론조사 긍정평가가 조금 이나마 올라갔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표현보다는 멈췄다. 하락세가 멈췄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진짜 말 그대로 일비하기보다는 하락세가 멈춘 것에서 오히려 좀 그 시작해야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제 보시는 눈에는 하여튼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보이죠. 자 그러면 그 박원석 의원 이런 하락세가 멈춘 것도 뭐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 대통령 휴가 이후에 대통령실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 않습니까? 물론 비서실장이나 수석급 개편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행정관급 개편이 주였고 물론 이제 비서관 수석급 개편도 있었죠. 대변인 그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 교체하고 대변인도 외신 대변인으로 재배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난맥상 또 그로 인한 어떤 메시지나 대통령실의 행보에 있어서의 혼선 이걸 조금 이제 좀 손을 대겠다 이런 시그널로 익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대만큼 그러면 지지율이 만회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앞서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락은 멈추고 일종의 이제 보합세, 뭐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여권의 분열상이 끝난 게 아니고 네.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14일 날 이준석 그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이제 일괄해서 심사가 있습니다. 네. 만약 14일 날 가처분 심사 결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 불행하게도 가처분이 또다시 인용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대 혼란이 오게 될 텐데, 그건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또 비대위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뭔가 이런저런 작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권 내부의 자중 질환입니다. 예. 근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게 이제 땜방식으로, 땜질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리고 이준석을 끝내는 쫓아내겠다. 이런 방향 하에서 그 계속 조치가 반복되다 보니까 변화를 좀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 수사인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런 식의 수사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어떤 우려 섞인 관측들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론에서 보면 그 아직까지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거의 백중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과연 이제 이게 그 추석 이후에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또 기소됐으니까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게 대통령 수행, 국정 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재명 대표 당선을 계기로 나왔던 영수회담, 예. 사실은 그런 장면들이 지금 뉴스의 장면을 바꿀 수가 있고 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이 굉장히 아쉬워요. 수사는 한편으로 수사대로 진행하더라도 뭔가 여야가 만나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 결국엔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도 반등시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비록 하락세는 멈췄지만 뭔가 새로운 또 이 동력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상황에서 좀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영수회담도 물 건너간 것 같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 정치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고 먼저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론도 있거든요. 거기서 뭔가 국정 운영 동력의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영수회담 물 건너간 건가요, 김두 소장? 저는 이게 물 건너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 건너가면 안 된다. 나라를 네. 위해서도 그렇고 네, 네. 뭐 정치를 위해서도 예, 그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사실상 그 좋은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그 제안을 특히 인사 갔을 때 즉석에서 전화 통화를 해서 승사됐을 때 굉장히, 여기 아마 이 자리였을 것 같은데 그때 다 환영했거든요. 아, 예. 정말 잘하신 결정이고 좀 조속히 뭐 명칭이나 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뒤에 뭐 3일 뒤에 다시 선거법으로 기소까지 해버리고 뭐 전국이 흘러가는데 전혀 그런 기세가 없으니까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 본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제 역할을 계속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실망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이고, 그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못 바꾸면, 내 탓이오 이렇게 못하면 다음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비서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역대로 대통령 리더가 좀 정치에서 경험이 없는 대통령 리더가 나오면, 예로 들면 뭐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대통령 비서실을 분석한 거에 의하면 전두환 대통령도 정치행으로 보지 않고 행정행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정치행으로 볼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행정행으로 봐요. 예. 그 정치학에서는. 그런 경우에 비서실장은 좀 정치행이 붙어서 이걸 보강하는 형식으로 이게 비서실장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행정행이고 뭐 검찰밖에 더 했습니까? 비서실장도 마찬가지. 이러니까 비서실의 어떤 대대적인 개편, 수석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해버리고 뭐 밑에 행정관들을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이 바뀔 수 있는 그 계기를 못 만들고 기껏해야 이제 수혜 좀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하는구나 정도 느낌,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암담한 거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을 좀 조속히 하고
지금 이제 수석 비서실장 이런 게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서실의 대대적인 개편까지 가면서 대통령 본인의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의 동력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의 소폭 그 상승세를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서 진두지휘를 좀 잘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추석 행보 이게 물론 반영은 안 됐겠습니다만 그 일련의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대통령께서 이제 추석 그 행보를 보였는데 9일날 오전에는 뭐 명동성당에 있는 노숙인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을 방문해서 봉사활동하고 뭐 10일 날에는 또 추석 당일이죠. 수방사 군 장병들과 오찬 또 파병부대 대상 화상 통화로 격려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뭔가 대통령의 어떤 그 행보로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자 추석 이후의 대통령 행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이번 연휴 때 있었던 명동성당 노숙인 뭐 급식소 방문이라든가 뭐 수방사 군장병과의 오찬 뭐 각급 부대 장병들과의 통화 이거 굉장히 루틴한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대통령의 명절 그 말하자면 그 퍼포먼스입니다. 이거 뭐 누구 역대 정권 어느 누구라도 다 이런 거 했었는데 이런 거는 부정 요인도 아니겠지만 긍정 요인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지지율이 반등한다, 뭐 약간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연휴 직후에 바로는 아니지만 이제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생겼잖아요. 갑자기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갑자기 이제 그 주요 국가 간의 이제 정상회담들이 물론 약식이긴 하지만 다 예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만남이라도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이제 우리 중요한 이제 우리 파트너 국가들과의 그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급조된 거고 사실은 이게 예측치 못한 거지만 그런 국가적인 정상 이벤트를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윤석열 대통령께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갔다 온 OEC가 그 이제 나토 방문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조금 낮아지고 올라가진 않아가지고 그게 정말 아쉬운 거거든요. 원래 그런 행사 처음에 갔다 오면 굉장히 올라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었어요. 사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국장에 대한 조문 정치라는 것은 또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한 5개월 정도 이제 했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자기는 좀 약간의 노련함과 그런 어떤 외교 안보에 대한 능력도 좀 보여주고 이런 것들의 계기를 삼을 수도 있고 거기서 비춰지는 이미지 같은 게 국민들에게는 또 굉장히 우리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주 노련한 그런 모습들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쩌면 그게 좀 반등의 지지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이번에 저는 그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슈가 한 4가지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지 조금 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태풍 대응과 국힘 비대위 출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말하자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5, 6, 7은 그렇게 작용한 것 같은데 8일 날 이 대표 소환을 하면서 이제 바로 거기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게 굉장히 이제 저쪽 지지층도 자극하면서 중도도 영향을 약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그 국정에 대한 일상 대응이라든가 민생에 대한 관심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약보합이지만 긍정적 요인을 좀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제 말하자면은 여야간 쟁점으로 붙는 정치가 실종되고 쟁점으로 붙은 이슈가 더 부각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 순기능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점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안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른바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대통령 행보 중에 알려진 소식이 엘리자베스 여왕 런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기사였거든요. 여기에 뭐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일부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2부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요. 벌써 1부 줄여야 할 시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도 네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 상황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